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텅 빈 손으로 세상에 나와 다시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돌아가는 길. 그렇기에 이 한 번뿐인 여정이 더욱 소중합니다. 당신의 삶, 오직 한 사람인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언젠가 말조차 전할 수 없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니 오늘 따뜻한 말을 아끼지 마세요. 언젠가 귀조차 다치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니 아름다운 이야기들, 지혜로운 목소리들을 부지런히 담아두세요. 언젠가 입가에 미소조차 머무를 수 없는 시간이 오겠지요. 그러니 오늘 크게 웃고 내일 더 크게 웃으며 살아가세요. 언젠가 두 발이 멈추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니 마음 가는 대로 보고픈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떠나세요. 언젠가 사람이 몹시도 그리울 날이 오겠지요. 그러니 좋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며 진심을 나누세요. 언젠가 가슴 벅찬 순간조차 사라질 날이 오겠지요. 그러니 감동을 감추지 말고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세요. 결국 우리 모두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매 순간을 온 힘 다해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노년을 멋지게 맞이하는 일은 나이가 들어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 미리 준비하듯 품위 있는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년부터 천천히 마음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두 가지 중요한 말과 삶의 마지막에서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후회한 5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50살을 넘기고 인생의 뒷길을 걷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주세요. 먼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어느 부유한 노인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남긴 마지막 편지를 들려드릴게요. 이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친구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밥 한 끼는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값비싸게 산 스마트폰의 기능 중 70%는 한 번도 쓰지 않았고 화려했던 내 자동차도 정작 필요했던 성능은 30%에 불과했으며 넓디 넓은 우리 집 역시 대부분의 공간은 불 꺼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에 가득한 옷들과 집안 가득한 물건들조차 그저 마음을 채우지 못한 허상일 뿐이었죠.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축구 경기와도 같았습니다. 전반전은 학벌, 지위, 명예, 재산을 향한 질주였고 높고 많으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전반전에 바쳐진 청춘과 몸, 이제는 혈압과 혈당, 통풍과 당뇨를 관리하느라 병원과 약에 기대야 했습니다. 전반전엔 상사의 명령을 따랐고 후반전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만 했죠. 뒤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전반전에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을요. 축구도 전반과 후반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듯 나 또한 잠시 멈춰 쉬었어야 했는데 앞만 보며 내달렸던 그날들이 이제는 아득한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건강한 친구들이여, 지금 딱히 아픈 곳이 없다고 해서 밤새우며 자신을 혹사하지 마세요. 달달한 음료 대신 물 한 잔을 자주 마시고 속상한 일 있으면 꼭 털어버리세요. 이기기보다는 양보하고 쌓기보다는 나누는 삶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군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한 번쯤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삶을 하찮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속 여유와 작은 것에서 느끼는 기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 아닐까요?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때때로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몸을 움직이고 틈틈이 숨을 고르며 삶을 가꾸세요. 우리는 종종 50만 원짜리 옷의 가치를 그 옷에 붙은 라벨로 판단하고 1억짜리 자동차의 위험을 계약서에 적힌 숫자로 입증하며 20억짜리 집의 품격을 등기부 등본으로 증명하려 들지요. 하지만 사람의 품격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그 답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건강한 몸, 그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유일한 증명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비용을 계산기로 두드리며 아까워하지 마세요. 건강할 땐 손에 쥔 돈을 자산이라 부르지만 병상에 누워 그 돈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유산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위해 차를 운전해 줄 기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누군가도 있겠지요. 하지만 당신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건은 잃으면 다시 사면 그만이지만 생명은 단 한 번뿐입니다. 되돌릴 수도 되살릴 수도 없는 유일한 것. 이제 와서 돌아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타인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고 내 손에 익숙하던 구급차 키 역시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지겠지요.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은 나를 탐욕의 노예로 만들었고 한때 자랑이라 여겼던 재산, 권력, 명예, 직위 모두가 이제는 무게만 더한 짐이 되어 내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니 지금 인생의 전반전을 달리는 이들이여 너무 애써 앞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반전을 살고 있는 이들이여 아직 경기의 종료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행복한 만년을 위해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나는 전반전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뒀지만 결국 후반전에서 병마와의 싸움에 패배한 채 이렇게 병원의 특실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병실이 무슨 소용인가요? 시골의 허름한 경로당보다 덜 따뜻한 공간입니다. 그래도 아직 이 편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내겐 기적 같은 위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그대들이여 부디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연약한 나는 마음으로 그대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웃고 자주 웃으며 당신의 나날들이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문장을 따라 읽을수록 가슴이 조용히 울려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끝자락에서 많은 이들이 같은 후회를 남깁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많은 생의 마지막을 지켜본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1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놀랍게도 거의 모두가 비슷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가장 큰 5가지 후회.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혹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꿈과 욕망을 묻고 산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요. 우리는 더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라고. 아침에 일어나 점심을 기다리고 점심이 끝나면 퇴근을 바라보고 퇴근 후엔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고 주말엔 여름 휴가를 꿈꾸고 여름 휴가가 지나면 은퇴를 고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면 자신이 늘 기다리기만 했을 뿐 실제로 삶을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 일만 하느라 삶을 놓친 것. 너무 바빠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흘려보냈다는 회한. 그 누구도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고르며 회사에 더 오래 남을 걸 그랬어 라고 말하진 않더군요. 겉으로는 번쩍이는 명패와 화려한 수식어로 무장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엔 바람이 부는 듯한 허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화려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은 깊은 공허로 가득 찬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라는 여정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 가보고 싶던 그 길, 느끼고 싶던 그 감정들을 더 늦기 전에 하나씩 마주하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그것은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후회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설렘도 너무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숨겨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했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색해질까 두려워서, 혹은 감정에 솔직한 것이 미성숙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전해지지 않고 표현되지 않은 고마움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마음이 닿는 순간마다 말하세요. 고마워, 사랑해, 정말 감사해. 이 간단한 말들이 마음의 온도를 바꾸고 인생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 토로한 후에는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긴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각자의 삶에 매몰됩니다. 연락은 뜸해지고 만남은 미뤄지며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기억 속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나면 가장 또렷하게 떠오르는 얼굴은 함께 웃고 울었던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 그들과 나눴던 사소한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찬란하게 빛났다고요. 다섯 번째 후회는 행복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누군가를 만나면, 어딘가에 다다르면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결과가 아닌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행복해지는 태도를 선택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며 행복한 일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선택의 바탕에는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이 없다면 어떤 선택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익숙한 것들,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에 대해 하루에 한 번은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사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더 단단해집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여와 지금입니다. 한쪽 눈만 떠도 아침이면 햇살을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가슴에 품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지금 느껴야 합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는 가슴이 있고 지팡이를 짚고라도 바람 부는 거리를 거닐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끼는 사람과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사실,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를 바라보는 것보다 발밑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지를 셈하지 말고 지금 내 손에 남은 것들을 셀 줄 아는 마음을 키우세요. 삶은 살아있기에 기쁘고 마주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가 참 좋았더라. 우리는 종종 불행 속에서야 행복을 인지하고 그 시절을 회상하며 뒤늦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90을 넘긴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젠 젓가락 하나가 없는 듯 허전하다오. 그렇습니다. 행복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안에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년의 길목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뚜렷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는 아쉬움, 지나온 세월에 대해 좀 더 다르게 살 수 있었더라면 하고 되뇌는 회한이며 다른 하나는 불안, 남은 날들이 더 짧아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소. 평생을 남의 기대와 시선 안에서 살아온 삶, 비위를 맞추고 체면을 지키고 주변의 평판에 스스로를 맞추다 보니 정작 자신은 늘 뒤편에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잃어버린 나를 찾아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들, 이제는 풀고 살고 싶소. 한국인은 흔히 한의 민족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감정의 결이 예민하고 정서의 골이 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무심한 표정 하나에 마음이 다치고 오래도록 남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슴속에 풀지 못한 감정 하나쯤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울함, 미움,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지나왔지만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무게를 내려놓고 가볍게 웃으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번 생은 나누며 살고 싶소. 나눈다는 말, 우리는 흔히 봉사라고 말하지만 그 단어엔 때때로 돈이라는 이미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봉사할 수 없다고들 하시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눔은 꼭 금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 손재주, 이야기, 웃음, 관심,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라도 남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나눔입니다. 봉사는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켜쥐기보다 손을 펴고 나누는 삶을 택하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의 비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로 가득 찬 마지막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버려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선택들이 쌓여 습관이 되며 결국 우리의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습관들이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간섭수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봤으니 내 말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시대는 과거이고 자녀가 살아갈 시대는 미래라는 것.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반면 우리 자녀는 AI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틀로 그들의 미래를 정의하고 그 기준으로 자녀를 지도한다면 삶의 균형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양육 방식의 차이로 인해 자녀 세대와 충돌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럴 때는 어쩌면 자녀의 방식에 맞춰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시기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습관을 익히고 자립할 준비가 되면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부족함보다 해롭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견 없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모 자식 사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집착 역시 우리가 벗어야 할 또 하나의 무게입니다. 절약을 미덕이라 믿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아끼고 또 아끼는 삶.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느새 소비도 하나의 가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오직 저축만을 목적으로 땀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돈을 모으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고 정작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패턴에 익숙해진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움켜쥐기만 하다가 결국엔 그 돈이 있어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후회의 그림자 속에 갇히곤 합니다. 늙는다는 건 단지 나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정리해가며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온 욕망과 기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하고 싶은 일들에 다가가 보세요. 겁나서,
아니면 너무 사치처럼 느껴져서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취미들, 여행, 공부, 혹은 단지 자신을 위한 하루의 여유까지 이제는 충분히 허락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쓰는 법을 모르면 사는 법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젠 모으는 것만큼이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땐 너그럽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런 말을 쉽게 건네지요. 그런데 스스로에게는 어떤가요? 틈만 나면 왜 그랬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끝없는 자책과 엄격함 속에 자신을 몰아넣곤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생각할 때입니다. 그동안 타인에게 베풀었던 너그러움의 절반만이라도 자신에게도 허용해 보세요. 노년은 완벽함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틈과 여백이 있어야 누군가가 곁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하기만 한 사람 옆엔 사람도 말도 따뜻함도 머물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이들은 앞으로 100년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10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더 짧게 느껴지지요. 그렇다면 이 길고도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가슴에 붙들고 살지 않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일들을 마치 접착제로 마음속에 딱 달라붙여 놓은 것처럼 끌어안고 삽니다. 그러면 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기회도, 스쳐가는 행운도, 지금의 기쁨도 다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앞날을 짊어진 분들도 많습니다. 오지도 않은 일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며 하루를 소비하지요. 정작 그 일이 닥쳤을 땐 또 다르게 풀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눈을 가리듯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후회 없는 삶이란 지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면 그동안 나를 가리고 있던 어둠이 조금 걷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앞에 펼쳐놓고 있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죠. 그동안은 미처 알지 못했던 기회들, 스쳐 지나가는 행운들, 놓쳐버린 기쁨들이 어쩌면 늘 내 곁을 맴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이라는 이름 아래 불안을 키우며 오늘을 놓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어낸 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는 것일까요? 물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길이 정상을 향해 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길은 도중에 막히기도 하고 어떤 길은 곁길로 흘러가기도 하지요. 많은 이들이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실패자라 정의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목표를 향해 내디뎠던 수많은 발걸음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걸음 하나하나가 가까이 다가갔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삶의 매 순간은 오히려 값진 경험의 연속입니다. 정점에는 미치지 못했더라도 지금 이룬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성숙한 노년의 자세가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러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속일지 몰라도 몸은 정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처럼 부지런히 움직이지 못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났던 사람이 이불 속에서 망설이게 되고 매일 하던 세수를 건너뛰는 날들이 늘어갑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래.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그림자가 슬며시 드리우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요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어도 대답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뿐입니다. 그렇게 괜찮지 않은 자신을 애써 외면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노년에는 오히려 이런 작은 이상 신호들에 더 민감해지고 외면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들을 확인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에는 민감하면서도 내 감정에는 무심해지기 쉽죠. 가끔은 거울 앞에서 얼굴을 들여다보듯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무엇이 나를 눌러오고 있나? 자문해 보세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첫 관문입니다. 우울이라는 감정에 눌릴 수도 있고 그 감정에 맞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걷는 사람은 달려보세요. 이 말은 단순한 행동 권유가 아닙니다. 내 감정의 한 걸음 앞을 시도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보세요. 단 한 걸음이라도. 정체되어 있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둠은 조금씩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좋은 것을 누리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자유로울 때 비로소 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건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이 곧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람이 살아가며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아마도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그것이 곧 행복의 정의라 말합니다. 누구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도 누구보다 높이 올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하게 지금을 살아내는 그 순간의 감정, 그게 진짜 행복의 본질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정상이라는 단어에 빗대곤 합니다. 마치 인생이 하나의 긴 마라톤이라면 그 결승선을 넘는 순간이 곧 성공이라 믿는 것이죠. 하지만 성장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도달점이 아닌 과정 그 자체입니다. 결승선이라 여겼던 지점을 넘어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안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단 하나의 정점에 마음을 걸지 마세요. 꼭대기에 서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도달하지 못한 것에 인생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내면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삶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허락되는 한 멈추지 않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지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의 방식일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스스로로 끊어내며 은둔의 삶을 택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모든 일을 자신의 탓이라 여기는 죄책감 속에 갇혀 사는 사람도 있지요. 반면 젊은 시절보다 더 큰 열정과 에너지로 삶을 일구어가는 이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몸은 늙었으되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져 인격적으로 성숙한 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5가지 중 어떤 모습에 가장 가까운가요? 혹은 앞으로 어떤 노년을 꿈꾸고 계신가요? 많은 철학자들은 마지막 5번째 유형, 즉 현자형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노후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지나온 세월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변화와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단순해지지만
그만큼 진짜 즐거움을 아는 사람도 늘어갑니다. 진정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항상 재밌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안에서도 나는 기쁨을 찾아낼 거야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가 매일의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결국 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반짝이는 인생을 완성해 줍니다. 인생의 지혜를 터득한 이들이 한결같이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 너무 앞서 가지도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려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어색하다는 핑계로 지금을 미뤄둔 채 살아갑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변화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마지막까지 재밌게 살아낼 거야 라는 다짐 하나만 품고 있어도 인생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란 스스로 문을 열지 않으면 결코 들어오지 않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지 않지요. 내가 건강해야 세상이 보이고 내가 살아있어야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나 자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가슴 깊이 기쁨을 품고 건강하게 또 따뜻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철학을 담아 살아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